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박혜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환 후 가족분들을 위한 정신건강 세미나 시간입니다. 투병중에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암은 환자와 가족,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암은 비단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활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치료 일정, 그러나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집에서도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분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암은 가족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환자분께서 담당하셨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가족들이 함께 해야 할 때도 있고, 가족들은 평상시 하지 않았던 돌봄 역할을 하셔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돌봄의 과정을 통해서 가족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모두 저마다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강점과 이 투병 과정을 통한 성장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헌신하기,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기, 감사와 애정, 긍정적인 의사소통,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영적 건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가족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게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헌신하기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높은 가치에 전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공동의 목표나 가치를 공유하고 가족이 함께 전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도 있지만 특정한 날에 같이 심사하고 어떤 기념일을 특정한 전통으로 보내고 같이 요리를 하거나 여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족 공통의 역사를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족이 어디에서 살아왔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헌신이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가족을 도울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 가족은 가족 전체,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간단한 건데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아마 가족하면 선생님들께서 떠올리실 때 함께 했던 여러 경험들을 떠올리시고 또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같이 보신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경험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가족 간의 유대고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규칙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하는 시간 못지않게 분리된 시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 각자의 영역에서 잘 살아갈 때 또 함께할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과 분리된 시간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그것은 가족의 구조와 연령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분리된 시간을 갖는 게 조금 어려운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 이제 성장한 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성장해서 분리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가족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두 함께 하는 시간, 부부의 시간, 또 그 개별 시간이 모두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애정입니다. 많이 강조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지만 감사와 애정이 사실 나누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와 애정은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또 특별히 무엇을 해주어서 고마울 수도 있지만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가능하면 건설적으로 다루고 사소한 친절과 따뜻함을 자꾸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가족들에게는 서로 무언가를 많이 요구하고 또 도움을 주고받을 때가 많은데 가족이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하듯이 조금 서로 돕고 서로 돕는 그런 룰과 또 예의를 갖춘다면 우리가 어떤 요구를 주고받을 때에도 훨씬 더 많은 도움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긍정적인 의사소통인데요. 의사소통은 제가 다음 파트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사실 은근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편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좀 함부로 말하는 경향도 있고 단정을 짓는 경우도 있고 의뢰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신의 뜻을 좀 분명하게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I 메시지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나의 생각을 마치 당신이 그렇다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러한 감정이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지금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의 관점을 분명히 세워서 상대방을 속단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듣는 방법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표현, 눈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입술의 모양, 표정,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적인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이 긴장을 하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편안한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PR 표현도 있는데요. 다 이해해, 누구나 다 그래, 이런 좀 내가 그냥 단정지어서 다 알고 있다라는 듯한 표현, 그리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자꾸 조언을 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상대방은 뭐라고 하나요? 잔소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가급적 가족 사이에서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감정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게 힘들었었구나, 혹은 당신이 그런 마음이 들었군요. 이렇게 상대방이 말한 언어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처한 능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암도 굉장히 큰 도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위기에 대응해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또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위기에 대처할수록 문제를 위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처 전략이 굉장히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감정적인 어떤 그 비난이라든지 감정적인 인정에 머무르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문제 해결 중심의 대처 전략을 찾는 거죠. 그리고 좀 어렵기는 하지만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웃음과 유머는 언제나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는 사실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 고통에 덜 예민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건강입니다. 조금 영적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널리 쓰이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시고 뭐 종교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고 나 아닌 다른 존재, 뭐 가족이라든지 뭐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라든지 자연, 뭐 신, 뭐 이런 다른 존재와의 어떤 연결감, 그리고 나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의미, 가족, 뭐 자손, 혹은 내가 일군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이런 초월적인 의미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데요. 이 질병으로 한 위기는 영적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뭐 작게는 내가 잘 살아왔나? 우리 가족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때까지 해온 일들이 잘 하고 있었던 건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 건강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가족 간의 공통된 어떤 영적 가치나 어떤 영적 건강을 위한 활동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병은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더 성숙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 서로 간에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아픈 부분을 더 아껴주는 연민, 연결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회복 탄력성이란 역경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며 가족이 위기나 도전에 반응해서 이를 감당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미 앞에서도 제가 어떤 가족에게 가족 단위로 맞이한 큰 도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가족의 경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이 늘어나고 그래서 가족들 간의 위기가 더 생기고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악순환에 갈 수 있지만 또 어떤 가족의 경우에는 서로 돕는 방법을 발견하고 더 가족들이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가족들이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은데요. 이 가족 회복 탄력성의 모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념 체계, 조직의 유형, 의사소통 과정 이렇게 나오는데 좀 말이 딱딱하지요. 이걸 조금 쉽게 풀어낸다면 조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조직의 유형이라고는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가족의 집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념 체계는 가족들이 같이 바라보고 있는 가치입니다. 집에 난 창문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은 그 집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어떻게 서로 주고받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이 이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념 체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부여하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가족이 굉장히 함께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를 통해서 더 사랑하고 더 커가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수록 더 회복 탄력성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의 유형은 제가 집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 집이 튼튼하고 또 상황에 맞게 때로는 필요하면 구조를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서로 돕지만 때로는 또 서로 조금 혼자 있는 시간도 허락하는 그런 이제 유연한 조직이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역할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역할을 서로 잘 나누고 그 역할을 안정되게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울 수 있게 연결되면서 동시에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자율성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그 역경에 맞이하여 자원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그러니까 창고에 뭔가 들어있는 도움이 많거나 아니면 그 집의 문을 열면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서로 교류가 많이 되는 그런 자원이 풍부할수록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은 명료하고 개방적일수록 좋고요. 정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상호 협력적이고 문제 해결을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념 체계에서는 서로 이해를 조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 명확하게 공유를 하면서 우리 가족의 강점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태도 그러면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서로의 삶 자체도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서로의 지지를 조금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이 전체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또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좀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